그러니까 저는 고려 2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게 됐을 때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으로서 벌금 등 형사처벌의 문제, 그리고 면허정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벌의 문제, 그리고 공무원 신분에서 기인하는 소속기관에서 받게 되는 징계처분의 문제, 이와 같은 벌금 등 형사처벌의 문제, 행정처벌의 문제, 징계처분의 문제와 더불어서 그와 같은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됐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 방법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창원서 현직 소방관 음주운전 적발 면허 정지 수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경남 창원 소방본부 소속 현직 소방관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진해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소방위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소방위는 지난달 3일 오후 9시 30분께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중에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을 했고, 그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그 운전자는 직업이 이제 소방공무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이 됐는데, 음주운전이 성립이 돼서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음주 상태이어야만 됩니다. 음주 상태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운전할 당시에는 음주 상태이어야만 한다는 것이고, 이 음주 상태라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의 명시적 규정에 의해서 그 음주 수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 이상이어야만 되고, 0.030% 미만의 경우에는 비록 음주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운전의 구성 요건인 0.030% 미만이어서 0.030%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음주운전에 성립하지 않고 처벌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음주운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음주수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 이상에서 운전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성립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수치는 0.030% 이상이다라는 것이고, 0.030% 이상의 경우에 면허 정지가 되느냐, 면허 취소가 되느냐, 그 기준은 기본적으로 0.080% 이상입니다. 여기서 기본적이라고 한 이유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 0.080% 이상의 경우에 취소가 되고, 그 미만의 경우에 0.080% 미만, 그러니까 0.030% 이상 0.080% 미만의 경우에는 면허 정지가 되는 것이고, 이 면허 정지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 면허 정지의 경우에는 면허 벌점 100점, 1일 1점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면허 벌점 100점, 그래서 면허 정지 10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 정지는 100일입니다. 음주운전에서 취소가 아닌 0.030 이상 0.080% 미만에 해당의 경우에는 100일 면허 정지, 운전면허 벌점, 면허 벌점 100점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이고, 080%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가 되고, 첫 번째 초범 음주운전이다 그러면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다, 2001년 7월 24일 이후에 음주운전이 횟수를 이제 따져서 이번까지 포함해서 2회 이상이다, 면허 정지이든 면허 취소이든 관계없이 2회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면허 취소될 뿐만 아니라 결격 기간이 2년이 됩니다. 2년이. 그리고 080% 이상에서 물적 피해가만 있다. 물적 피해만 있다. 인적 피해는 없이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는 결격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니까 면허 취소 플러스 결격 기간 2년이 돼서 2년 후에 면허를 따야 됩니다. 근데
인적 피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0.80% 이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이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0.030% 이상에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이 1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2년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의 경우에 그 수치에 따른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이 기준은 그 대물 사고가 발생했느냐 그리고 인적 피해가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격 기간과 그 음주 수치가에 따라서 면허 취소냐 면허 정지냐 그리고 결격 기간이 1년이냐 2년이냐 이렇게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해 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초범이고 한다면 이제 불구속, 구속 영장이 아니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나서 수사가 종결이 돼서 검찰에 사건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소를 해달라라는 의견으로 해서 검찰에 보내면 검찰에서 다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기소를 법원에 할 때는 약식 기소와 정식 기소가 있는데 초범이고 사고가 없고 그러면은 이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약식 기소합니다. 약식 명령 청구합니다. 구약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검찰에서 구형한 약식 기소하면서 의견을 검찰의 의견이죠. 구형이 검찰에서 얼마에 처해달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판결이 아니고 법원 판사가 약식 명령의 형식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불복 기간이 경고하는 등으로 그 벌금형이 확정이 되게 되면 검찰에서 그 벌금형을 이제 납부를 통지하는 등으로 이제 벌금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이제 벌금을 완납해 버리면 모든 형사 절차는 종료가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약식 명령에 의한 벌금형에 대해서 이 운전자가 불복하고자 한다면 7일 이내에 약식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 얼굴을 보고 재판을 받아서 이 약식 명령에 의한 형선고는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의 약식 명령에 의한 형선고는 얼굴을 보지 않고 서류로만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식재판, 공판의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 얼굴을 보고 재판을 받아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약식 명령에 의한 벌금형보다 낮아질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실무적으로 볼 때 그대로 약식 명령에 의한 형선고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거 낮아질 수도 있지만 물론 이제 법리상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대로 다 아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벌금형이 확정될 때까지 실제 벌금을 좀 연장을 적법하게 벌금을 납부하는 것을 연장시킬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형사처벌에 대한 문제는 약식 명령에 의해서 벌금형을 받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한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감경 등을 받을 수가 있겠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 그대로 유지가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음주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음주 수치를. 그래서 음주 수치에 따라서 벌금형의 정도가 이제 달라질 부분이기 때문에 이까지의 워딩으로는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수치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의 문제, 여기서 이제 음주운전을 적발이 됐다라는 것까지만 나와 있는 거죠. 음주운전 0.030 이상 적발됐다라는 겁니다. 계속 보시면 당시 A 소방유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4%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이제 면허정지라고 나와 있는데, 앞서 도로교통법에서의 면허정지는 음주운전 초범이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면허정지는 100일 정지입니다. 100일 정지. 100일 정지가 될 것이고요. 먼저 0.074%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이제 관련해서 0.074%의 경우는 보통 4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벌금은 400만 원. 그래서 검사가 0.074%에 대해서 400만 원에 처해달라고 약식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는 약식 명령으로 400만 원의 벌금형이 예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0.080% 이상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인데 약간의 차이로 취소를 면한 것이죠. 0.030 이상 0.80% 미만의 경우에는 그 수치에 관계없이 0.030이든 0.040이든 0.074이든 면허 정지인데
100일 정지입니다. 100일 정지이고 일일 1점의 원칙에 의해서 면허 발전 100점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100일 정지는 100일 동안만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0일이 경과하면 다시 적법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100일 면허 정지에 대해서는 불복 구제수단 방법이 생계운전자 구제수단 방법인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과 별개로 행정심판이 있고 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법원에 하는 행정소송은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다만 행정소송은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 되는 것이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의신청을 하고 나서 행정심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각각 별개로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동시에 이렇게 다 진행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불복할 수 있는 것은. 근데 면허 정지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의 경우와 달리, 면허 정지의 경우는 이 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이나 이렇게 했을 때 구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2분의 1 정지로 이제 구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일 정지가 50일 면허 정지로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신청과 행정심판을 했을 때, 이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했을 때 구제가 된다면 일반적으로 100일 정지가 50일 정지로 되거나 안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구제가 된다면 50일 정지로 되는 것이고, 구제가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신청이나 행정심판 했을 때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감경이 되는 거니까 50일 정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물론 이 면허정지 처분이 명백히 위법하다 그러면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취소하라 해서 완전히 구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경찰에서 명백히 위법한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드물죠. 예,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100일 정지를 감경받는 것이다 보니까 이러한 감경이 될 수도 있고 감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실무에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이 특별교통안전교육 1차 교육을 받으면 면허정지 100일에서 20일을 감경해주고 20일, 그리고 나서 추가로 2차 교육을 받게 되면 또 추가로 30일을 감경해서 최대 50일까지 감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기만 한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했다는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100% 50일 면허정지 기간에 대해서 감경을 해주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50일 면허정지로 감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 구제수단을 통하기보다는, 그것을 실행하기보다는 도로교통공단에서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대부분이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만 이수하면 100% 감경이 되니까 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창원 소방본부는 검찰 조사까지 마치는 대로 A 소방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징계 처분의 문제입니다. 소방공무원, 공무원이 신분이기 때문에 소속기관에서 징계 절차를 거쳐서 징계 처분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검찰 조사를 마치는 대로라고 한 걸 봐서는 이제 징계의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 조사까지 한번 이제 지켜보겠다. 그리고 나서 징계 절차를 가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징계에 관할 감찰, 이것은 검찰이고요. 검찰인 것이고, 소속기관에서의 감찰 조사를 거쳐서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하고 나서 실제로 징계 처분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징계 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소속 기관에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이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 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 실제 의결을 하기 전에 상훈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감경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한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그래서 징계 처분이 징계 의결을 거쳐서 징계 처분이 되게 되면 그 징계권자는 징계 처분의 대상자, 당사자한테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구체적인 징계처분의 종류와 정도, 그 다음에 비위 사실,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 의결을 하게 된 경위,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이날로부터 다른 일반적인 행정심판이라든가 불복구제수단 방법과는 달리 30일 이내에, 좀 비교적 짧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신분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서 그 기간이 짧은 건데, 불복기간이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고, 이 소청심사는 행정법상 법적 성격이 특별행정심판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서 불복해서 다툴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겠다. 근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처벌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강화가 되어 왔고 면허정지, 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도 강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와 정도도 강화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한 징계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감경 등 구제를 받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행정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할 수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위반을 원인으로 해서 면허정지, 면허 취소가 됐을 때 행정심판을 반드시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처럼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징계 절차, 징계 처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소청 심사를 하는 것도 반드시 먼저 소송을 하기 전에 거쳐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먼저 소청 심사를 먼저 거쳐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 처분이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소청 심사를 청구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감경 등 구제를 받을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는 소송을 해서 1심, 2심, 3심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겠다. 다만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한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감경 등 구제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감경 등 구제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소방공무원이 0.074%의 음주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이 된 건에 대해서 벌금 등 형사처벌의 문제, 면허 정지, 이러한 행정처벌의 문제, 그리고 징계처분의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